네, 미국 의대 치대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시는 곳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이번에 또 한국도 다녀오시고 그러셨는데 치대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한국에서는 의대보다도 치대에 관련된 상담을 더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주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시민권이 없으면은 미국 의대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의대 들어가는 거는 차이가 없다는 거. 다만 이게 밀리터리 메디컬 스쿨 가는 경우에는 이제 시민권자만 해당이 되고요. 영주권자도 거기는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외의 학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의대 지원할 경우에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인 경우에 약간 제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면 미국 치대를 가는 건 어떤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미국 치대는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도 원서를 낼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미국 의대보다는 미국 치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상담도 그쪽으로 많이 원하더라고요. 네. 그럼 의대 합격률과 치대 합격률 뭐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대 합격률은 대개 한 전체 지원자 중에 한 43%는 합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치대의 경우는 정원이 한 6,500명 정도 돼요. 등록하는 학생들이. 네. 근데 한 11,000명, 12,000명 정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합격하는 확률은 한 58%, 거의 60% 정도가 합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격해서 등록하는 학생이 한 6,500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이거보다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원자 대비 합격하는 이 확률은 한 60%가 조금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의대를 준비하다가 치대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럼요. 네. 저희가 매년 지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MCAT 준비하다가 힘들어서 하는 경우 좀 제가 치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학생 스스로가 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공부하다가 도저히 내 점수 갖고는 의대는 힘들겠다 하는 학생이 치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대학교 한 2학년 정도에 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다만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3.75가 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3.5 정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냥 치대로 빨리 진로를 바꾸자 해서 바꾸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매년 한 1,200명 정도가 그 의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한 500명 전후의 학생들이 미국 의대에 합격을 해요. 네. 한인 학생으로서. 근데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도를 한 거로 봐서 한 3.5가 넘고 DAT에서 한 21점 이상만 받는다고 하면은 치대에 들어가는 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치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요. GPA는 3.5 이상. 또 DAT는 한 20점, 21점 이상이면은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치대 한번 도전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MCAT과 DAT는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문제가 좀 달라요? 많이 나죠. 그 DA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티플 초이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딸리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고득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MCAT 같은 경우에는 이 패세지 중심이라서 읽어야 될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딸릴 경우에는 고득점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영어권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가 좀 딸리는 경우에는
치대 준비하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네, 치대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은 GPA 3.5 이상 그리고 DAT는 21점 이상이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치대 측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럼 의대를 준비하다가 치대로 진로를 바꿀 경우에 뭔가 수업을 더 들어야 된다거나 좀 그런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첫째 봐야 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점이 얼마인가, 내가 이제 이 정도의 학점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는지 하는 거 하고요. 네. 또 MK 점수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 이제 치대로 전환하는 경우, 이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은 의대를 준비하다가 그런 문제로 치대로 방향을 바꿀 때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병원에서 의대를 준비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쉐도잉을 하지만은 치대에서 꼭 요구하는 것은 이게 덴탈 클리닉에서 100시간 이상 쉐도잉을 하라고 많이 레코멘드를 하고요. 네. 뭐 일부 학교는 미니멈 50시간에서 100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50시간만 해도 되느냐? 아니죠. 100시간 이상을 해야지 되죠. 그리고 네. 또 특정 학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너럴 덴탈 클리닉에서 30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고려를 안 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대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덴탈 클리닉에서 쉐도잉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거 하고 덴티스트의 추천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네. 이제 그러한 것만 또 고려를 하고요. 그러면 더 들어야 될 뭐 수강 과목이 있느냐 했을 경우에 대개 수강 과목은 의대나 치대나 비슷한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대가 좀 더 그 바이올로지 클래스를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필수 과학 과목에 일부 뭐 셀 바이올로지라든가 아니면 피지올로지라든가 이런 어퍼 레벨의 생물학 과목을 더 듣는 것이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생물학 과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퍼 레벨을 좀 들어보라고 권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 치대는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미국 치대는 지금 발표된 거로는 한 72개가 있는 것 같고요. 캐나다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캐나다 치대를,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캐나다 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근데 캐나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치대가 많은 미국이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치대가 캐나다 학생들한테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캐나다에서 준비했던 학생들은 캐나다 치대, 미국 치대를 같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캐나다 치대에서 요구하는 DAT하고 미국 치대에서 요구하는 DAT가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의 미국 치대가 캐나다에서 보는 그 DAT도 다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준비하던 그런 학생들이 미국 치대나 캐나다 치대 두 군데를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 학교는 캐나다 치대 DAT를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막 그건 예외적으로 그런 거고 대부분의 뭐 그 NYU라든가 보스턴 유니버시티, 템플, 메릴랜드 대학 치대, 뭐 로마린다 이런 데는 캐나다에서 시험 보는 DAT 점수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 이런 경우는 미국 치대하고 캐나다 치대 두 군데를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DAT 준비는 언제쯤 하면 되는 걸까요? 치대는 네. 그 학사 학위가 없어도 사실 지원은 할 수가 있어요. 특징적으로 이제 GPA가 3.5 이상이고 90학점 이상을 수료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치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에 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은 다 이수를 해야지 돼요. 근데 최근에 BA 디그리를 이제 많이 권하는 레코멘드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3학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하고 또 4학년 마치고 지원하는 요 두 가지 플랜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네. MCAT만큼 DAT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리 치대를 지원하겠다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늦어도 3학년 때까지 3학년 졸업하고 그 여름방학 때까지는 DAT 점수를 받아야지 원서는 미리 내고 DAT 점수는 나중에 첨부를 해도 되기 때문에
3학년 마치고 지원을 할 학생들도 3학년 그 여름 방학 때까지는 DAT 점수를 다 받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DAT 점수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MCA처럼 뭔가 집약적으로 뭐 여름 방학이든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아, 저희 학생들 보니까 한 6주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네.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하, 네. 아무래도 이제 의대보다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예. 지금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350명 정도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이제 의대 입학 통보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60%는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국 학생으로서 네. 이제 미국 의대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는 그리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아, 근데 치대의 경우는 매년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이제 치대 합격 통보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으로 치대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인종별 분포도 좀 나와 있을까요? 인종별 분포를 보면 한 백인이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요. 한 54% 정도 되고요. 아시안이 한 25%, 뭐 히스패닉이 한 11%, 뭐 흑인이 한 6%요 정도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비율을 보면은 그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의대보다는 백인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 비율이 좀 적은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되게 GPA가 3.5 이상이고 DAT가 한 21점 이상이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치대를 지원하는데 물론 유펜 치대라든가 상위권 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그렇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치대에서 학사 학위를 갖고 지원하라 이렇게 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학사 학위를 받고 지원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단 그 통합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6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 과정을 다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 과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치대 본과로 올라갈 때는 대부분이 학사 학위가 없이 올라가요.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90학점 이상을 수료해야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국 학위자들,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0학점 이상을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필수 과목을 포함해서요. 네. 근데 저희 학생이 이번에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요. 예. 치대를 가겠다고 해서 미국 대학에 지금 저희가 편입을 도와줬고요. 지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한국에서 사이언스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이언스 과목 들은 것을 미국 대학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약간 ECE, 이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학위 인증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미국에서도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그 공식적으로 서류로 인정을 받아야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미국 대학에서 60학점 이상을 수료를 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규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필수 과목은 미국과 캐나다 대학에서 10년 이내에 수강한 것을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5년 이내 것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의대보다는 이 치대가 이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런 규정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학교별로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다 같이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의 쉐도잉을 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고요. 일부 치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5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미니멈 50시간에서 100시간이라고 하면 100시간 이상 하라고 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를 보니까 제너럴 덴탈 클리닉 쉐도잉이 30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에 아예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치대에서는 얼마나 이 쉐도잉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쉐도잉 한 다음에 덴티스트의 추천서를 꼭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쉐도잉하고 추천서를 꼭 받는 것을 권하고요. 네.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토플 점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 100점 이상. 근데 이 점수가 2년 이내에 받은 점수를 네. 말하고 있고요. 아.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뭐 인터뷰를 보장한다. 일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스백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인터뷰를 보장한다. 이런 그러니까 학점이 몇 점 이상이고 또 DH 점수가 몇 점이 이상일 경우에 인터뷰를 보장한다.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광고 같이. 네, 그렇죠. 있을 때? 예. 근데 네. 이제 인터뷰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인터뷰를 준다고 해서 합격시켜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잘 아셔야 되는데 네. 일부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일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인터뷰 보장하는 것을 뭐 합격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DAT 시험은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치대는 대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그 영어나 이런 것들이 MCAT보다는 많이 쉽기 때문에 아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득점 받기가 좀 쉬울 거예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6주 공부하면은 한 24, 25점은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치대와 관련된 정보를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 의대 치대 진학 관련 또 요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려봤는데요. 스템 연구소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 미주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번호는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그리고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폴정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